지금부터 매틀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틀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은 과연 어떻게 쓰는 프로그램인지 등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매틀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에 매틀랩이라고 치면은 MathWorks 이게 공식적인 회사 이름인데 이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 랭귀지를 매틀랩이라고 해요. 자, 매틀랩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한글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요. 뭐 부분 아직 영어도 있지만 번역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한글 홈페이지로 잘 되어 있고요. 자, 매틀랩은 기본적으로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인데 한동대학교에서 여러분 한동대학교 학번 아이디 있죠? 학번 골뱅이 한동.edu 이걸로 하면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할 때 계정을 만들 때 여러분 학교 계정을 집어넣고 인증을 받으세요. 학교 계정 인증, 이메일 인증을 받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공짜로 여기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원 가입을 하시고 다운을 받으세요. 저는 로그인이 지금 되어 있나? 봅시다. 다운로드. 캠퍼스. 여기 캠퍼스 소프트웨어 다운받기 이렇게 해서 액세스 확인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입을 해야 돼요. 학교 이름과 한글로 여러분 이메일 주소에서 신청하면은 될 겁니다. 저는 가입을 해놨는데 이렇게 로그인이 되죠. 아니 이건 지금 라이센스 확인했어요. 저는 바로 이렇게 내 계정으로 들어가면 라이센스가 이렇게 뜹니다. 토털 헤드 카운트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학교 계정인데 라이센스 번호가 562602 그중에 밑에 있는 이걸 하시면 돼요. Designated Computer 여러분 컴퓨터에 특정한 컴퓨터에 이걸 깔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건가?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 보죠. 라이센스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쭉 뜨죠. 이게 툴박스예요. 보면은 모듈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대부분 툴박스고 툴박스가 아니라 뭐 코더 같은 이런 것도 있고 또 무슨 베리파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자, 매틀랩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설치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들 설치하면 돼요. 컴퓨터 비전 웹캠이나 혹은 카메라랑 연결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받고 그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딥러닝 분석하고 할 때는 컴퓨터 비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딥러닝 툴박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주식 데이터 같은 걸 분석할 때 이코노메트릭스를 쓰실 수 있고 파이낸셜 툴박스도 있고요. 여기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GPU를 이용해서 딥러닝을 좀 빠르게 한다던가 GPU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컴파일러 그러니까 매틀랩에 있는 매틀랩으로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C라든지 파이썬으로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컴파일을 해줘야 되는데 관련된 툴박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로보틱스라든지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뮬링크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학교 아이디가 있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툴박스들을 쓸 수 있고 이 하나하나가 비싸요. 그 하나가 한 20만원씩 하는 그런 툴박스들인데 우리는 통째로 다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일단은 매틀랩 하나만 설치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추가 설치해서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딥러닝도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딥러닝 관련해서는 딥러닝 툴박스가 있고 또 뭐가 있더라. 다음에 러닝이라고 쳐보면 딥러닝 툴박스가 두 개가 있고 여기 있죠. reinforcement 강화학습 툴박스가 있고 statistics and machine learning 툴박스겠죠. 기계학습 툴박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하려면 이걸 설치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홈페이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I 모델과 AI 시스템 설계, 머신러닝이라는 건 좀 AI라기보다는 좀 기초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 같은 게 알고리즘 따로 있고 딥러닝 따로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꼭 딥러닝을 쓰지 않아도 돼요. 딥러닝은 Artificial Neural Network죠.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 방법인데 머신러닝은 꼭 뉴럴 네트워크를 쓰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따로 있고 딥러닝이 따로 있습니다. 머신러닝만 하면 굉장히 또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는데 신호 처리, 그다음에 또 빅데이터 클러스터를 연산할 수 있다 그러고 C 코드로 바꿔서 C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례를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고요. 클릭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코딩할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화해서 클릭으로 딥러닝 머신러닝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겠죠. 그 다음에 코드 생성 등등등 이렇게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 무슨 예측 관리 이런 거 할 수 있죠. 딥러닝 예시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동차에서 실시간으로 카메라에서 들어온 데이터 실시간 처리해서 이건 다리다, 이거는 자동차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강아지냐 뭐냐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바라기 꽃의 이미지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화면에서 이건 해바라기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기반의 이런 딥러닝 방법도 학습시킬 수 있고 GPU가 좋은 GPU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딥러닝을 GPU 코드에 GPU 상에서 딥러닝을 돌리면 굉장히 빠르죠. 그런 방법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결국 또 다양한 다른 파이썬 같은 거랑 연결시킬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이런 것 조금 또 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매틀랩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조금 다른 것들과 통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비전, 신호 처리, 비전으로 해볼까? 비전을 위한 딥러닝.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이 있어서 예시를 직접 해보면서 딥러닝을 실습해볼 수도 있죠. 이런 글자들 인식해서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인식률이 낮고 잘 못했지만 계속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걸 그래프적으로 보여주겠는 건데 이거는 이런 예시 말고 좀 더 예시다운 예시들이 있어요. 음성 명령 인식하기 이런 거 말고 있는데 이것도 예시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이번 이 튜토리얼의 가장 마지막 목표는 그겁니다. 그 전에는 일단 매틀랩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매틀랩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위주로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여기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튜토리얼 홈페이지 튜토리얼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지금부터 설명도 하겠지만 이 튜토리얼을 배우면 인기 과정 있죠. 교육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호 처리, 영상 처리, 컴퓨터 비전,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등 C코드 생성 그쵸? 그래서 프로그래밍 테크닉 이런 것들 기초 과정도 있고 많습니다. 교육 과정이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배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것들은 돈을 내고 배워야 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다 배울 수 있나 보다. 인증서를 준대요. 마치고 다 저걸 하면은 자기주도형 교육과정 매틀랩 온램프 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 플러스 이걸 스스로 학습을 하면 매틀랩을 어떻게 쓰는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매틀랩 명령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저는 이걸 체계적으로 다 알려준다기보다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라든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역량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알려주면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면 이 과정들을 쭉 하시고 인증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한 두세 시간 혹은 5시간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있고, 이 교육과정 말고도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거 여러분 필요하시면 배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매틀랩을 그래서 직접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홈페이지를 띄워놓는 이유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랜덤한 뭔가 랜덤한 함수를 랜덤 데이터를 만들려면 랜드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쪽을 띄워놓고 하는데, 랜드를 클릭하면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좋아요. 매틀랩은 유료 프로그램답게 굉장히 다양한 예제와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이게 매틀랩 화면인데 처음 설치하면 이렇게 안 돼 있고 조금 레이아웃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쪽 칸에는 current folder와 workspace 두 개를 배치해 놨습니다. 일단은 데스크탑으로 갑시다. 위로 올라가서 D 드라이브네. 데스크탑을 어떻게 가죠? 데스크탑을 가는 방법은 데스크탑이라고 검색을 하면 뜨죠. 데스크탑에 갑니다. 데스크탑에 폴더를 하나 만들죠. 아니요, 잘못 얘기. 여기다가 new 폴더 해서 MATLAB tutorials 만들고, 자, 여기서 지금부터 모든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서 파일을 만들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파일 형태가 있어요. 스크립트가 있고 라이브 스크립트가 있어요. 라이브 스크립트는 아나콘다 뭐 아나콘다를 떠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 한 줄 한 줄 실행시켜 보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인데, 지금은 일단은 이 스크립트를 만들지 않고 이 커맨드 윈도우가 있어요. 커맨드 윈도우,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 하면은 2가 나오겠죠. answer, 답은 2다. 지금 변수가 하나도 생성 안 됐어요. 이 변수는 워크스페이스에 보면 이 변수 목록이 쫙 나올 텐데, 일단은 answer라는 것을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를 하면은 3이죠. 근데 answer라는 것에 자동으로 answer라는 ans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요. 근데 한번 집어넣는데 또 하면은 이 값이 덮어 써줍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고 answer는 3. 이거는 임시 변수예요. 여러분이 이 변수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임시적으로 변수가 그때그때 ans라는 변수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매틀랩의 임의적인 변수와 파일 라이브러리 함수명들이 있는데, 그런 함수명들을 잘 알아야지 혼동을 방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랜드라는 변수를 만들어 버리면 좀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랜드는 함수 이름이기 때문에. 자, A, B 이런 거 개념 있잖아요. 이게 A는 1 이러면은 그러니까 변수 만드는 건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A는 1, B는 1, 그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2가 되겠죠? 어디 들어갔나요? answer 안에 들어가겠죠. answer. 왜냐면 아웃풋을 선택하지가 않았죠. 그 C는 A 플러스 B를 하면 C라는 게 생기면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인데 꼭 프린트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결과를. 그리고 이게 정말 장점이 뭐냐면 이게 매트릭스 형태잖아요. 데이터 관리에 편합니다. 그 어레이형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A, B, C, D 이런 함수가 변수의 타입을 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수 타입이라면 인테저는 int A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A에 1을 집어넣으면
A는 여기서 variable 아니고 클래스인가 더블 range min median 사이즈 집어넣죠. 바이트도 집어넣죠. 자, A, B, C 이런 것들은 지금 1 곱하기 1의 더블 형태예요. 인테저가 아니고 더블로 들어갔네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매트릭스 형태인데 매트릭스 중에 한 칸을 썼습니다. 1,1, 1 by 1 더블 형태예요. 그러니까 A는 1.2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A를 클릭해보면 여기 1.2가 들어갔죠. 1.2000.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테저나 뭐 더블이냐 플로트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A는 1.5 이렇게 하면 1.5가 들어갔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직접 집어넣어도 돼요. 2, 3 약간 엑셀처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엑셀에 있는 값을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자, 근데 이걸 데이터를 혼용해서 쓰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A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면 A에 1,1 이렇게 하면 1,1을 1.5잖아요. 그래서 A에 1,1 하면은 정답 ANS는 1,1 이렇게 떠요. 왜냐면 얘를 출력해 줄 걸 안 버렸잖아요. 물론 이게 프린트 할 수도 있어요. 프린트가 아니고 여기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A 1,1을 디스플레이 해라 그러면 단순히 A는 1.0, 1.5라는 숫자만 떠요. ANS 이거는 한 변수를 생성하면서 그 값을 넣은 거예요. 이런 구조를 좀 익혀야 되는데 A는 1,2 하면 두 번째는 2가 들어가 있으니까 ANS라는 안에 2가 들어가겠죠. ANS는 2. 그래서 디스플레이 하면은 A 1,3 하면 그냥 단순히 3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변수의 특정, 이게 어레이죠. 1차원 어레이죠. 한 줄이니까. 특정 값을 접근하는 법을 지금 했습니다.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봅시다. 여러 줄로. 자, 갑자기 2차원이 됐어요. 5 곱하기 5 매트릭스가 됐단 말이죠. value 사이즈 보시면은 매트릭스가 5,5예요. 1, 1, 1, 1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하지 말고 그냥 A 2,3 하면 2,3은 2겠죠. 2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이게 좀 아지 2, 이게 열 먼저 한 다음에 행이니까 1열, 2열의 세 번째 행이다 라는 거예요. 2,3 요게 뜨겠죠. 이거를 뭐 6, 7, 8, 9, 10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하겠죠. 여기 A는 2,3을 하면 8이 나오겠죠. 8 여기. 그래서 특정한 셀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두 가지, 이게 이제 이건 한 개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건데 매틀랩의 장점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줄짜리 데이터를 어떻게 지우지? 이렇게 선택해서 delete 2 by 5 매트릭스로 지금 바꿨어요. 밑으로 두 줄, 옆으로 5줄 2 by 5 매트릭스예요. 자, 뭐 사이즈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이즈 A 이렇게 하면 사이즈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2,5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 줄을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 해서 1, 이게 all이에요. 전부 all 1,all은 그러면은 이 한 줄이 전부가 1,all이죠. 첫 번째 열의 전체라는 뜻이니까 행이죠, 행. 자, 1, 2, 3, 4, 5 다 떴어. ANS 안에 1, 2, 3, 4, 5가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ANS가 1,5 크기로 만들어졌어요. 자동으로. A 1,1 하면 1,1 크기로 만들어졌는데 A 1,5 all 하니까 저렇게 만들어졌죠. A는 A 1에서 2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두 줄이니까.
두 줄밖에 없으니까 all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1에서 2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앞에는 모든 열을 다 모든 행을 사용하겠다. 모든 행이 두 개니까 1, 2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열은 두 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보자. 3, 4를 써보죠. 3, 4는 얘니까 모든 행에 이 두 개가 해당되는 공통 분모는 얘는 이거 4개겠죠? 결과를 보면은 3, 4, 8, 9. 3, 4, 8, 9라는 것, 2,2라는 2x2라는 행렬을 가진 매트릭스, ANS 매트릭스 안에 3, 4, 9, 8, 9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저 때는 배우지만 요즘에는 안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행렬이 있고 행렬의 연산이 있죠. 행렬의 연산. 예를 들어서 행렬 연산 이런 거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서 A는 이 네 가지가 들어있고 B는 네 가지가 들어있을 때 A 플러스 B는 첫 번째 것끼리 더해주고 두 번째 것끼리 더해주고 세 번째 것끼리 더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행렬,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 매틀랩은 그걸 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A는 1, 2, 3, 4 이렇게 다 들어있죠. 거기다가 A는 그냥 A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ANS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ANS를 열어놓고 이거에서 결과를 한번 보죠. A 플러스 1을 하면, 자, A는 1, 2, 3, 4, 6, 7, 8, 90인데 ANS는 A에다가 다 각각 1이 더해진 그런 게 되겠죠. 2, 3, 4, 5, 6, 7, 8 해서 11까지. A 플러스 A는 뭐 1은 1로 더해지고 2는 2로 더해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은 2, 4, 6, 8, 10, 12, 14 이렇게 되겠죠. 요 내용에 곱하기 2가 된 거죠. A 플러스 A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 A 곱하기 2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A 플러스 A나 A 곱하기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A 곱하기 10을 할 수도 있고요. 자, A 플러스 A를 할 수 있는 이유는 A 플러스 A 둘 다 똑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C는 1 이렇게 이걸 안 가르쳐줬는데 1, 2, 3, 4 이렇게 하면은 행렬이 이렇게 생겨요. 행렬 표시죠. 결국 이런 괄호 해가지고 쓰는 게. 근데 지금 한 줄짜리잖아요. C는 1, 2 하고 3, 4라고 하면은 이렇게 2x2가 되겠죠. 두 줄짜리 1, 2, 3, 4. 자, A 플러스 C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디멘전이 맞지 않기 때문에 A는 2,5고 C는 2,2라서 이게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행렬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곱해지거나 더해질 수 있거나 없거나 할 수가 있어요. A 곱하기 C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2,5고 얘는 2,2이기 때문에. 근데 C, A는 성립해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행렬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일단은 2,2 할 때 두 번째가 2고 A에 2,5 할 때 첫 번째 2랑 그러니까 C에 뭐 할 때 그 두 번째 크기가 2죠. A는 앞에가 2죠. 그게 같아야지만 곱하기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C가 성립이 안 되는 이유는 A 곱하기 A의 뒤쪽과 C의 앞쪽이 같아야 되는데 A의 뒤쪽은 5고 C의 앞쪽은 2이기 때문에 크기 같지 않아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뭐 행렬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연산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큰 숫자로 된 데이터에서 이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계산하고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행렬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행렬을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하죠. 제가 하는 연구들 중에 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미지 말고, 자, 이거 해봅시다. 모델 데이터. 이 모델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열릴 수 있나? 자, 데이터 열렸습니다. 이 데이터가 보면 이렇게 PLY 뭐 복잡하죠. 이게 3D 데이터예요. 사실 이거를 어디다 업사이드 매트랩. 자, 3D 뷰어가 있죠. 3D 뷰어를 보면은 사람 얼굴이 귀구나. 귀가 나옵니다. 이게 귀 데이터인데 이 귀가 3D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의 형식은 이 데이터를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귀를 구성하는 게 현재 이게 귀가 하나의 어떤 3차원으로 보이지만 보기 보이나? 이렇게 보이네요. 보면 수많은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죠. 삼각형. 자, 이 삼각형을 구성하려면 일단 점들이 있어야 돼요.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그래서 점들을 세 점을 이어주면은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모든 점들을 다 삼각형으로 이어지면 이렇게 귀 모양이 혹은 인체의 3차원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8449개의 점이 있고요. 그 점을 연결하는 방식이 16,8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1번 점이 여기라고 치면 1번, 2번, 3번이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1번, 3번, 4번이 연결되고 1번, 4번, 5번이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한 점이 지금 5개의 하나, 둘, 셋, 넷, 6개의 면을 구성하는 데 쓰이네요. 이 점은 어떤 점은 더 많은 면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 어떤 점은 또 한 5개만 구성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3개를 구성하는 데 쓰일 수도 있어요. 점의 위치나 이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점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른데, 그래서 한 점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죠. 여기 그 8,400개의 점들 리스트가 쭉 나와 있고 뒤에는 이 페이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쭉 저 밑에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페이스가 시작을 하죠. 3은 3개, 3의 점이 3개의 세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3이에요. 3은 무시하고 이 세 가지를 보면 8111번 점, 5465번과 7658번 세 점이 하나의 삼각형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삼각형의 리스트입니다. 엄청 많죠. 이게 다 삼각형들을 구성하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점들인데 이게 1번 점, 2번 점, 3번 점 이렇게 점의 번호예요. 1번 점, 2번 점, 3번 점. 그러면 뭐 1번 점과 2번 점과 3번 점이 묶여서 하나의 삼각형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자, 얘를 열어 보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는 게 좀 쉽진 않아요. 좀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여는데 제가 임의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함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GitHub에다 올려놨는데 나중에 공유할게요. 이것을 먼저 실행을 시킵니다. 지금 요 창이 뭐냐면 코딩 창이에요. 코딩. 지금 아까는 커맨드 라인에서 했는데 지금은 코딩 화면 창이 떴죠. 이 코딩 창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일단은 이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커맨드 라인에 붙여 넣을 거예요. 그냥 커맨드 라인에 붙여 넣어서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돼서 여기 이제 실행됐다고 뜨는데 요 실행됐다고 뜨는 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요게 파일, 요게 코드예요. 매틀랩 코드, 실행 코드는 .m으로 끝나는데 이 .m 이 코드 안에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제가 이게 성공적으로 불러졌다라고 띄우는 한 줄 출력해라 라고 해놨기 때문에 프린트 스크린에 프린트 한 거죠. 자, 지금 요게 실행이 됐으면 어떤 함수가 불러진 거예요. 펑션, 제가 만들어 놓은 펑션이 불러진 거고, 그 펑션에서 이런 식으로 ply 파일을 불러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불렀습니다. 한 줄 불렀을 때 여기 네 가지 이 펑션 자체가 입력값, 이 뒤에는 입력이고 앞에는 출력이에요. 이 네 가지 변수를 가져오자. 이 함수를 통해서, 그것은 아까 제가 열어봤던 그 템플릿 모델 ply 귀 모양의 파일이에요. 귀 모양의 파일을 읽어오라는 이 펑션을 제가 임의로 만든 거고, 이 펑션을 처음에 매틀랩이 실행됐을 때는 불러지지 않는데 run 해가지고 제가 이 파일 start.m에다가 이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하는 코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실행시킨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거 함수죠. 이 함수를 통해서 ply 파일을 열 수가 있어요. 그 열어서 그 내용들을 여기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 ply 파일이 지금은 굉장히 로 데이터 자체는 이런 식으로 복잡한데 어떤 식으로 불러들였나 보죠. v, 이게 vertex죠. vertex 8400개, 이게 8449개의 vertex 리스트가 쭉 불러들여졌습니다. 값이 똑같아요. 1, 2, 3, 4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처음 밑에 보시면은 3하고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이것은 F, face니까 F 이렇게 해서 불러드려요. 그런데 로 데이터는 이거예요. 3하고 하나, 둘, 셋. 때 F는 이렇게 됐죠. 1을 더해줬어요. 맨 앞에 있는 3을 빼고 이 값에 1을 더해줬어요. 왜냐면 최소 제일 작은 값을 0으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1번이라고 했는데 0이에요.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파이썬도 0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C 프로그램 하면은 0부터 시작해요. 변수는. 첫 번째 변수, 어떤 어레이의 첫 번째 변수 그 값에 접근하려면 0,0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매틀랩은 0,0이 없어요. 매틀랩은 1,1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매트릭스라 가지고 매트릭스에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여하튼 이 데이터 자체는 0으로 시작하게끔 이게 0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저 뒤에 이 목록에 보면은 0 값이 있단 말이에요. 0. 근데 매틀랩은 0을 인식할 수 없으니까 플러스 1을 해준 거죠. 이 데이터를 받아오면서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16,800개 12개 똑같죠? 16,812. 그래서 요 두 데이터 보면은 딱 보면은 이게 저거죠?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매트릭스죠. 그 다음에 플로팅 실수들이 들어있죠. 더블 형태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 클래스가 셀인 게 있네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여기는 글자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글자형 변수가 들어갈 수 있는 셀형 타입이 있고 클래스가 있고 또 클래스 종류가 많아요. 스트링도 있고요. 뭐 A는 이렇게 자 화면을 지우는 거 클리어 하면 화면이 클리어 스크린이 CLC구나. 네, 실수로 다 지워버렸네. 다시 불러와 보죠. 얘를 여기서 불러오면 또 생길 거고 자 C는 A, B, C 이렇게 문자형으로 저장을 하면은 여기 캐릭터라고 해서 C가 적용이 됩니다. 자, 오버라이드가 돼요. C는 1로 하면은 바뀌어버려요. 더블 형태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변수 타입이 뭔지 실시간으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코딩할 때 아주 파워풀합니다. 매틀랩이. 자,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자
v 뭐 템프라는 것은 제가 붙인 변수명이니까 사실 뭐 v만 해도 되는데 vertex만 해도 되는데 vtem프라고 해놨네요. vtem프랑 ftemp 이런 걸 가지고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볼까요? trisurf라는 건데 이건 지금 뭐 알려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걸 여러분이 해볼 수 없을 거예요. 실습을. 왜냐면 이게 이 파일이 함수가 없기 때문에 예시로만 참고하세요. 지금은 변수 저 매트릭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trisurf 보다 플러스 3 하자. 플로트 3 3차원으로 플로팅하는 거 플로트 3고 2차원 플롯은 그냥 플롯입니다. 플롯으로만 해볼까요? 지금 v의 temp의 첫 번째 줄 5,1 그 다음에 v의 temp의 tmp의 두 번째 줄 5,2 그다음 앞에 행이죠. 모든 행에 대해서 첫 번째 한 줄을 불러오겠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줄을 불러오겠다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해봅시다. x, y, z니까 x는 v 템프의 모든 첫 번째 줄이다. 자,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 하는 이유는 세미콜론 하지 않으면 값은 들어가는데 이 디스플레이 창에 그 내용 결과가 다 떠요. 이렇게 그걸 안 보이려면 세미콜론 해버리면 닫히는 거예요. 그걸 실행을 시키되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x, y, v 템프의 모든 행에 대해서 두 번째 열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x랑 y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x랑 y는 각각 아까 이 v 템프 vertex 리스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 그래서 플로트 x, y 하면은 이렇게 떴죠. 그래서 x, y가 다 선으로 연결이 쭉쭉쭉쭉 됐어요. 요거를 플로트 x, y 하는데 라인이 아니라 점으로 해라 하면 점으로 보여지겠죠. 색깔을 바꿔볼까요? K점. 그러면 K는 블랙이에요. K. 검정색으로 보여지죠. 근데 약간 찌그러져 보여요. 보면은 여기서는 10 단위고 여기는 5 단위로 증가를 하네요. 이게 축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axis equal 하면 축이 맞춰집니다. 실제 귀 모양으로 이렇게 뜨죠. 2차원이에요. 얘는 평면이죠. 자, 3차원 하려면은 플로트 제가 방금 화살표 위아래로 눌렀어요. 그럼 앞에 히스토리가 다 남아요. 그래서 플로트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3로 해가지고 x, y, z를 넣어야겠는데요. 근데 z 값이 없어요. 오류가 나겠죠? z 없다고? z 없습니다. z는 v temp의 세 번째 열. 그래서 x, y, z가 생겼으니까 다시 얘를 실행시켜 보면 짠 하고 나오겠죠. 이렇게 3차원 귀죠. 3차원 돌려볼 수 있고, 근데 역시 axis equal을 해줘야 이렇게 실제로 비례가 맞게 보이겠죠. 3차원 기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점 데이터잖아요. 어떻게 하면 면 데이터로 볼 수 있을까? 함수가 좀 다른데 플롯이 아니라 trisurf 해가지고 먼저 어떤 구조로 엮어줄래? 라고 했을 때 그 구조를 정의한 데가 ftem프예요. 몇 번 몇 번을 삼각형으로 엮어라 라는 게 여기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x, y, z 다 넣어줍니다. 누르면 이렇게 3차원이 되죠. axis equal을 한번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면으로 보이죠. 색깔이 다른 이유는 높이 있는 값은 노란색, 낮게 있는 값은 파란색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색깔은 뭐 정해주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axis 이걸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face color 이게 옵션을 붙이는 거야. face color는 yellow다. 노란색으로 보이겠죠.
다음에 axis equal을 해주고 노란색으로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3차원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4차원이 될 수도 있고 5차원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고, 또 음성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박 데이터도 있고 동작 데이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해보려고, 데이터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모든 걸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아까 매틀랩에서 보이는 그걸 매틀랩 어떻게 쓰는지를 다 조금 스스로 공부를 좀 해서 매틀랩의 기본적인 걸 알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좀 더 고급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해볼 수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실제적인. 배우는데 굉장히 쉬워요. 파이썬에 비해서 쉬운 것 중에 하나는 파이썬 C 같은 거에 비해서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변수의 형태를 여러분이 직접 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준다. 두 번째는 이 매트릭스의 어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이 어레이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 2차원 어레이. 모든 데이터가 사실 2차원 어레이 데이터죠. 많은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이. 이런 3차원 얼굴조차도 x, y, z의 볼텍스 값을 또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이 페이스 값 두 가지를 가지고 3차원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차원으로 정리가 되죠. 정리는. 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들이 거의 다 2차원 데이터죠. 어떤 기업의 무슨 판매량 데이터 이런 것도 다 2차원 데이터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하나 아주 간단하게 A 판매량 A는 CLC 한번 하고, A는 100, 200, 300 그러면은 100, 200, 300 이게 무슨 판매량이라고 합시다. 판매량이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간단하게 여기서 그려볼 수도 있어요. 플롯 해가지고 100, 200, 300을 그리는 바 차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바로 뜨죠. 여기 제가 클릭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클릭이 됐는데, 클릭은 무시하시고 바 차트가 뜬다 이거죠. 바 A만 해도 이렇게 뜨고, 그래서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고, 뭐 색깔도 다 바꿔볼 수가 있고요. 파이 차트도 할 수 있죠. 파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요긴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인터페이스가 있다라는 거, 클릭만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튜토리얼이 잘 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2차원 데이터를 엑셀 형식으로 바로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 굉장히 또 큰 데이터 저거죠. 여기에서 V에서 요걸 선택한 다음에 얘만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여기 선택한 다음에 선택된 것을 아무거나 눌러봅시다. 이렇게 플롯 해볼까? 이렇게 보이죠? 뭐 의미는 없지만 이걸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면 기 모양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려볼 수 있는데, 잘 안 그려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그렇구나. 여하튼 그렇죠. 히스토그램 이런 것도 그려볼 수가 있겠고, 다양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엑셀 형식이니까 한 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엑셀을 그대로 받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기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인공지능 학습하는지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 연구는 대부분이 매틀랩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인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연구인데,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다양한 생체 신호 데이터 같은 거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